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3.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나면 세 번째 시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온대저기압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봄, 가을에는 북쪽의 찬 기단, 남쪽의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두 기단이 중위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에서 회전이 생기게 되면 저기압 중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 저기압 중심의 북서쪽에서 찬 기단이 남하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저기압 중심의 남서쪽에서 따뜻한 기단이 북상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 온대지방이죠. 여기에서는 봄, 가을에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서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온대저기압의 남서쪽에는 한랭전선, 온대저기압의 남동쪽에는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위도 지역인 온대지방의 봄, 가을에는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반하는 저기압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저기압을 온대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이니까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랭전선은 앞서가던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전선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두 전선이 겹쳐지면서 폐색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는 모두 위에, 밀도가 큰 찬 공기는 모두 아래에 남게 되면서 기층은 안정되겠죠.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이니까 편서풍을 타잖아요. 이런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이 관측한 위성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이 위성 영상 자료를 보면 3시간 동안에 이 흰색으로 보이는 게 구름이잖아요.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면 이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흰색인 구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왔죠?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 대기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이 있으니까 대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온대저기압도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습지 1번에 온대저기압을 정리해 볼게요.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전선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면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 온대지방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인 온대저기압이고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경우에는 이 전선을 경계로 해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표에 A지역, B지역, C지역의 기온과 날씨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지역은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기온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날씨는 저군형 구름이 있고 저군형 구름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 저군형 구름의 그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B 지역은 두 전선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기온이 높고요. 보다시피 구름이 없으니까 날씨는 맑은 거예요. 여기 그림에도 있죠. 한랭전선 뒤에 구름 있고 온난전선 앞에 구름이 있는데 두 전선 사이에는 구름 없이 맑은 날씨인 거 볼 수 있고요. C 지역은 온난전선 앞이잖아요. 여기 지역의 기온은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기온이 낮고요. 날씨는 층운형 구름이 있고 층운형 구름이 넓게 있잖아요. 이 넓은 층운형 구름의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C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런 한 지역에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 지역의 날씨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는 C 지역이 온난전선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는 기온이 낮고 층운형 구름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겠죠. 그런데 온대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C 지역은 온난전선을 통과한 다음에 두 전선 사이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날씨는 기온이 상승하고 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온대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C 지역은 그 다음에는 한랭전선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C 지역은 한랭전선 뒤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C 지역의 날씨는 기온이 하강하면서 저군형 구름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로 변화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C 지역의 날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들을 보도록 할게요.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너무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있을 때 온대 저기압에 한랭 전선이랑 온난 전선이 동반하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때 여기 인천이라고 했을 때 인천의 날씨가 어떠냐 하면 이 정도에서 지금 인천의 날씨는 온난전선 앞에 있으니까 우선 기단이 차가우니까 기온이 낮고 온난전선 앞에는 층운형 구름이 있으니까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날씨죠. 자, 그러다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 이제 대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인천 지역이 두 전선 사이에 놓였으니까 따뜻한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날씨는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대기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인천 지역은 한랭전선 뒤에 놓이죠. 한랭전선 뒤에 놓이면 찬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여기 저군형 구름이 있으니까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뀌게 되고 A 지역의 날씨를 보면 기온이 낮고 층운형 구름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다가 기온이 올라가다가 저군형 구름에서 소나기가 내리다가 기온이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대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학습지 2번 날씨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기예보는 앞으로의 날씨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기, 이게 날씨죠.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해서 보도해 주는 거니까 일기예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일기예보는 날씨가 일상생활, 농업, 산업 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일상생활이나 농업, 산업 등지에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일기예보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아까 방금 배웠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위도에 있으니까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의 대기가 앞으로 우리나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에서 나타나는 날씨의 변화가 며칠 후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기예보의 기본 원리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중국에서의 날씨 변화, 이것이 며칠 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기예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예보의 과정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여러 지역의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기상 요소는 온도,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구름량 같이 그런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 그래서 기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지역의 기상 요소를 일기기호로 표시한 걸 볼 수 있죠. 일기기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기도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일기기호를 얘기하는데 이런 각 지역의 그런 날씨 정보, 기상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요. 이 동그라미는 구름의 양을, 그리고 여기는 기압, 이것이 풍향, 이것이 풍속을 알려주고요. 이거는 현재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기기호를 표시하는데 어쨌건 각 지역에서 이러한 기상 요소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일기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 지역의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지역의 기상 요소를 슈퍼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자료를 처리를 해서 이 일기예보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자료를 처리를 해서 현재의 일기도와 미래의 일기도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기도는 말 그대로 그 일기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날씨 그림. 이렇게 일기도를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일기도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일기기호와 기압이랑 이런 전선 같은 거, 고기압, 저기압도 있죠. 다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일기도를 가지고 예보관들이 일기도를 분석한 다음에 예보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기예보를 확정을 하게 되면 일기예보를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일기예보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일 첫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미래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날씨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거든요. 이곳에서는 지상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상 부근의 날씨, 기상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바람이 부는지 그래서 풍향, 풍속계를 이용해서 바람을 측정하고 예. 현재 기온이 얼마인지 그 온도계를 이용해서 기온을 파악하고 뭐 기압, 습도 뭐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을 관측하는 곳입니다. 네. 자, 유인 지상 기상 관측소에서는 총 15종의 기상 요소를 3시간마다 관측하고요. 작은 열기구처럼 생긴 기구를 날려 지상에서 30m까지의 기상을 하루에 2번 관측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기상 관측선과 소형 위성 수신기를 통해 기상 변화를 실시간 관측하고 이 밖에도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기상 레이더를 설치해서 예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모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또 분석을 해야겠죠. 국내외에서 수집된 관측 자료로부터 수치 예보 모델을 이용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수치 예보 모델의 운용을 위해 슈퍼컴퓨터를 사용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군요. 예. 이 슈퍼컴퓨터는 많은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신속 또 정확하게 다뤄야 할 때 사용하고요. 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분석까지 마쳤는데 다음 단계는요? 뭘 하게 되나요? 네, 기상청은 서울에 그 본청을 두고
지방에 5개 지방 기상청이 있는데 부산, 광주, 대전, 강릉, 제주. 자, 이곳에서 이제 서울 예보관과 그 지방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분석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장면입니다. 광주 예보관님은 이제 광주 쪽 날씨는 다 괜찮아졌죠? 네, 지금은 각 지역의 예보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 자료 교환을 하고 또 예보를 토의하는 예보 토의 단계인데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나와라 오바! 예, 여기는 제주입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 어떤가요? 예, 제주도는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행하기 아주 좋겠네요. 관광을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앞으로도 정확한 예보 부탁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예보는 언론기관과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방재 관련 기관의 전용 회선과 인트라넷 또는 팩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발표되는 각종 기상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겠죠? 과학과 미래 기상센터에서 전하는 오늘의 날씨입니다. 네, 어제 오늘 저기압이 이렇게 북상하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렇게 추운 날 밖으로 쏘다니지 마시고 따뜻한 안방에서 과학과 미래를 시청하신다면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곽재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